안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내용은 이게 무슨 의도 때문에 이렇게 쓰여 있는지 정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 Q1에 대해서 설명을 좀 먼저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눠보시죠. 여기 일단 연결사 instead가 사용된 이유 이거는 이제 너무나도 명확하죠. 저희 이 부분 어디까지 해서 3번까지 했나요? question 3까지? 오케이 좋아요. 제가 지금 다른 반에서도 계속 수업을 하고 있어서 어머 이제 끝났니?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포되는 의미부터 하면 되는 거 맞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포되는 의미의 question number 1부터 볼게요. point out이라는 표현은 어떤 방식의 비판 방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나요? 어택과 point out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서건아 이거 어떻게 생각해? 약간 어택은 공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느낌이 나는데 포인트 아웃은 상대의 약점이나 약간 부족한 점을 찝어내기만 하고 약간 이거 공격하는 어떤 느낌이 느낌은 아닌 것 맞아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건 되게 강압적이고 이런 어떤 느낌이 딱 든다. 혹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난하는 느낌이 되게 강하다라고 하면 반면에 point out이라고 하는 그냥 뭐뭐인 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짚어주기만 하는 어떤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유한 어떤 표현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비판 방식을 위해서 point out이라는 표현을 썼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썼을 때 답이 나 그렇게 쓴 것 같아 그러면 괜찮은데 만약에 조금 수정하거나 추가해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 색깔 펜, 빨간색 펜이든 뭐 파란색 펜이든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Q2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Q2가 글쓴이는 왜 criticize 대신에 point out flaws,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는지 이것도 지금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부드러운 비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금 point out flaws라는 표현을 쓴 거잖아요. 아까 지금 어택이랑 똑같아. 지금 criticize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면 되게 비난하는 어떤 느낌을 확 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point out flaws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논리적인 허점만 딱 지적하는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차이가 좀 상당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자, 그다음에 question number 3. 여기는 the speaker must provide better evidence라고 하는 표현. 이게 지금 비판의 전략적 우위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는데 얘는 려우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저 말이 나온 이유가 그 지적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의견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믿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이제 믿게 해야 되니까 더 많은 의견을 제공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믿기보다는 좀 의심을 하니까 저보다는 덜 신뢰를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그냥 찝었던 point out flaws 했던 사람이 그 논쟁에서 약간 좀 우위를 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전략적인 어떤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논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요걸 통해서 그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question number 3에 들어가면 되는 부분이었다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추론 이해도 한번 가볼게요. 1번에는 어이 작아라. 1번에는 왜 글쓴이는 완전히 틀렸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했을까요? 글쓴이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조민호 씨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글쓴이가 하고 싶은 거는 그 상대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상대 의견을 제 의견으로 바꾸는 거니까. 그렇지. 그냥 바꾸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의견을 강하게 공격적으로 막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아주 가볍게 짚어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엄청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도는 그렇게 상대방의 의견을 강하게 공격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제 반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부분이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 보시면 돼요. 그럼 청중은 지금 missing information이나 unclear point를 인식하게 되면 왜 전체 주장을 신뢰하지 않게 될까요? 라고 했는데 이건 여러분 일단 그 사람이 믿고 있다면 100%다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믿고 있었을 텐데 뭔가 정보가 빠져 있거나 불분명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외의 것도 지금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이 생기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아예 그 설득력 자체가 붕괴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의심을 품게 하게 되면 그럼 전체적으로 설득력이 완전 떨어진 어떤 이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question number 3 요거 한번 가볼게요. 은서가 해볼까? 은서 여기는 어때요? question number 3 지문의 내용을 볼 때 비판자는 상대방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 설득시키고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믿었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의심하게끔 하는 거죠. 사실상 의심을 해서 본인이 믿었던 것을 신뢰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 그죠? 그래서 논리적인 약점을 지적해가지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믿고 청중이 믿고 있던 사실에 대해서 논리적인 허점을 짚어줌으로써 이 사람의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역할이었다. 그렇게 되면 설득력을 이끌어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question number 4 4번은 윤호가 한번 해볼까? 이거 준비가 됐나요? 그냥 읽어보세요. 가볍게. 네, 그래서 지문을 통해 설득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설득의 핵심? 어떤 요소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어때? 이거 결점을 지적하는 거. 뭐라고요? 결점을 그냥 지적하는 거. 결점이 지적하는 것 자체가 설득의 핵심이죠. 이렇게 되면은 공격하는 것보다 의문 제기를 하면서 의심을 하게끔 만드는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 부분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question number 5 가볼게요. 이 글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좋은 비판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근거로 이제 설명을 해봐라라고 했는데, 자 이거 지금 좋은 비판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사실이 정말 사실이야? 한번 의심해보는 어떤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논리적인 어떤 결점이라던가 빠진 정보 이런 것들을 짚어주는 상황이니까 그걸 이제 하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의심하고 판단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약간 내가 잘못 알고 있을 리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언젠가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토론을 통해서 내가 잘못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경험들 여러 번 하게 되면 상대방을 더 이해할 수 있는,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폭넓고 그 다음에 되게 더 플렉시블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경험을 쌓는 일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저럴 수도 있구나, 이런 어떤 그 영역을 확장하는 어떤 느낌이니까, 그래서 좋은 비판자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스스로를 좀 의심하게끔 할 수 있는 부분, 의심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판단을 더 맞게 판단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좋은 비판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생각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우리 조미니스를 위해서 제가 미리 적어놨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그 분석을 좀 해요. 선지 분석을. 근데 여기서 선지 분석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그렇지 않았던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문제들의 경우에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해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not true, 사실이 아닌 경우에 not true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not mentioned라고 하게 되면 얘는 언급이 안 됐을 경우, 이제 선지가 나오는데 그 선지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안 된 내용이다. 그러면 NM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too general이라고 하게 되면 이 지문이 100%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선지 내용은 막 한 20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이 지문에 비해서 내용이 너무 크잖아. 너무 큰 느낌이잖아. broad한 느낌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too general이라고 써주면 되고요. 지금 이 지문이 100%인데 만약에 이 선지 내용이 막 50% 정도 얘기하고 있어. 그럼 얘는 일부만을 얘기한 것 뿐이니까. 그래서 too specific이라고 STS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제가 답지를 보고 답을 불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풀어가지고 오셨을 텐데 채점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의 정답은 4번, 2번의 정답은 2번, 3번의 정답은 1번, 4번의 정답은 4번, 5번의 정답은 3번, 6번의 정답은 3번, 7번의 정답은 3번, 8번의 정답은 2번. 신났어. 그럴 수 있다. 아주 좋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답을 제가 다 불러드렸고요.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1번, 2번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말씀해주세요. 1번, 2번 문제 여기. 괜찮았어요? 이게 지금 지문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서 약간 덜 부담스러웠죠. 다 똑같은 얘기라 갖고. 맞아요. 다 똑같은 얘기라 가지고. 근데 이제 이걸 왜 이 짓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제 물론 지문의 내용이 바뀌는 게 요즘 트렌드기는 해요. 이거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 정도 수준은.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풀었던 문제에 대해서 변형 문제가 고등학교 때 나오는데 변형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플러스 지문의 내용이 바뀌겠죠. 근데 이게 어떤 학교는 그 지문에 주장하는 바, 그러니까 주제는 서로 같은 경우인데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고, 보평이나 판교고 같은 경우는 주제가 완전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원래 그 학교에서 시험 보기 전에 이제 공부를 할 때, 뭐 학교 뭐 부교재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할 때는 A는 B다 이런 지문이었는데. 실제로 문제가 나왔을 때는 A는 B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아예 논지가 확 달라지는 상태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주제 문제야? 그럼 이거지. 라고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번에 그 3평중 1학년 문제 중에서 지금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했는데 옳지 않은 게 뭐 3, 4, 5번이 옳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그 3, 4, 5번을 그러니까 뭐 선지에 넣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A, B가 옳고 옳지 않은 게 C, D, E였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옳은 거 골라라라고 했으니까 A, B를 골라야 됐잖아. 근데 옳지 않은 것도 뭐 예를 들면 5번을 넣어준 거야.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의도가 불순한. 똑바로 안 읽으면 이제 이거 걸러내겠다라는 취지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문의 내용이 완전 바뀌었다. A는 B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A는 B가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지문으로 바뀌어서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도 지금 A는 B다에 대한 선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야? 지문 읽지 않으면 풀지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미리 공부하는 게 지금은 좀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네,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건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너네한테는 이 문제 자체가 좀 쉽기는 했겠지만 이게 고등학교 가서는 이런 식으로 변형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정도는 좋게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험 정도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1번, 2번 한번 이어서 볼 건데요. 여기 그래서 질문이 없다 이거죠? 괜찮았다 이거죠? 이유는 다 아셔요? 다 근데 맞았어요 진짜? 전 다 맞았어요. 몇 번? 다 맞았어? 1, 2번 뭐라고요? 1, 2번 오 잘했어. 질문 없어요 진짜? 질문 없어요? 진짜 없었어?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3번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4번 질문 받을 건데요. 일단 3번에 지금 A와 B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entle approach라고 하는 부분 이거 gentle approach 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그 온화한 그렇죠 접근 방식. 그러니까 부드럽게 그런 flows를 그냥 point out만 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래서 weakness를 뭐 하는 게 좋은 거야? weakness라고 하는 것이 약점을 지금 왜냐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의 약점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좋은 거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는 지금 exposing이라던가 요거 답이 가능성 있죠? 아이고 T라고 쓸게 그냥 T 그 다음에 covering 한다는 건 가린다는 얘기니까 이건 반대 개념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not라고 볼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addressing 한다는 얘기는 이거 해결한다 이제 해결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다루거나 여러분 해결하다 다루다의 의미인데 여기는 지금 weakness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맞으니까 얘도 답이 될 수는 있어요. addressing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 약점을 지지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not true. 그죠? highlighting이라고 하면 강조하는 건데 이 강조는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 2번하고 4번은 답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부분에 그 다음에 may lead the audience 그래서 이제 the audience를 투부정사하도록 their position 그들의 어떤 위치를 입장을 이거할 수 있게끔 한대. more successfully 더 성공적으로 이거할 수 있게 해준대. 그럼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는 거야? 이게 궁극적인 어떤 목표가 뭐야? 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기 입장을 다시 생각하게끔 만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reconsider 가능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자기 입장을 question한다는 얘기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앞에가 안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자기 입장을 방어하는 건 안 되잖아. 그죠? 이거 not true가 되겠죠. abandon 자기 생각을 버린다라고 얘기했는데 버리는 거 네 가능할 수는 있죠. 버리는 게 가능할 수 있는데 앞에가 지금 안 됐죠 지금 그죠? 버린다. 네 버린다. 근데 오케이 버린다. 네 여기 T 가능할 수 있고요. 그다음 confirm이라는 건 확인하는 건데 자기 입장을 확인은 이미 했겠죠. 자기 입장이 있겠죠. 이미 존재하겠죠. 근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1번밖에 없네요. 맞죠? 1번일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이러한 어떤 접근 방식은 뭐 하는 거야? 드러내는 방식인 거야. 약점을 드러내는 방식. 자 그리고 지금 이 청중으로 하여금 to reconsider 자기의 입장을 다시 재고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1번 정답이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우리 조미너스 괜찮나요? 요게 지금 그런 거야. True, not true, not true, true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낱말이 뭔가 적절하지 않은 게 있었대요. 이게 몇 번이 답이었어요 여러분? 4번. 네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번에 questionable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it can still be highly questionable. 근데 지금 뭐라고 앞에서 나왔냐면 this method of disagreeing 이라고 하는 건 soft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저기 pointing out flaw를 얘기하는 flaws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럼 좋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게 여전히 매우 questionable 이라고 하기는 말이 안 되죠. 이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렇지 않아? 이게 지금 questionable 이라고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지금 뭔가 의심이 되어지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어떤 단어가 들어와야 되냐면 뭐 저기 convincing 같은 게 들어오면 되거든요. convincing 이렇게 들어오면죠. 이거는 설득력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convincing이라는 단어가 설득력 있는을 모른다면 카드를 쓰셔야 되는 게 맞아요. 필요한 사람? 거부하지 마세요. 어머 배성재 우리 배성재 씨 벌써 고2 되겠네. 자 하나 둘 셋. 필요하신 분 있지 않아요? 옳은 말씀이십니다. 네. 필요해요? 어떻게 해요? 써야 돼요? 네. 얘들아 근데 이거 한 장씩 일단 줘 넘겨줘. 왜냐하면 이것도 자 2장을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뒤에도 단어 써야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뒤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왜냐면 뒤에 필요할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 convinc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설득력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 될까요? 네 5번 가볼게요. 이제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 convincing이 문제가 안 되면 뒤에 있다가 문제 되는 부분만 쓰셔도 돼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planting a small seed of doubt 이거는 느낌 확 왔죠. 의심의 어떤 씨앗을 심는 거야. 그러니까 의심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의미하는 바를 이제 찾아라라고 했는데 자, 이번에는 completely destroying the opponent's argument. 그래서 상대방의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이렇게 있어. 맞죠. 이거는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걸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추라고 보던지 해야 돼요. 그죠? 나추가 맞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racing이라고 하면 추적하다요. 추적하다에서 온 말이야. trace에서. 자, 추적하는데 the emotional cause of misunderstandings라고 했으니까 오해의 감정적인 원인을 추적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무슨 감정적인 원인 이런 얘기 나왔어요? Not mentioned. 오케이, 좋아요. Not mentioned. 오, 그래도 여러분 수능 나랑 했다고 아주 그냥 딱딱딱 나오네. 아주 좋습니다. 다음에 3번에 introducing uncertainty. 그래서 이제 uncertainty into the opponent reasoning. 그래서 상대의 주장에 약간 의심을 불어넣는 것을 심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맞겠죠? 이게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reinforcing 한다는 얘기는 강화시키다 에서 온 말이야. reinforce에서 온 말이야. 강화시키다. 뭐를 강화시키냐? 어떤 사람의 own perspective, 자신의 관점을 강화시키는. 근데 어떻게? 공격적으로. aggression이라는 거 공격이잖아. 공격.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뭔가 자기의 어떤 관점을 강화시킨다는 얘기는 상대방을 되게 공격하면서 막 얘기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나추. 그렇지. 나추가 맞겠죠. 그죠? 나추가 맞겠죠. 사실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changing one's stance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이게 지금 자기의 입장을 바꾸는 것을 얘기한대요. 자기의 입장을 바꾸는 거, 자신의 입장 바꾸는 거 아니죠? 그죠? 그리고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왜 바꾸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align 했다는 얘기는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견해에 동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입장을 바꾸는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거 자신의 입장을 바꾼다는 없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을 바꾸는 게 아니야. 그리고 상대방의 견해에 동조하려고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 전혀 없었잖아. 이거 뭐라고 해야 돼? Not mentioned. 네. 그래서 여기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단어 몰랐던 거 얘기해 보세요. align. align 여기서 동조하다. 같은 편을 먹는 거예요. 됐죠? 6번 가볼까요 그러면? 자 그러면 6번 가볼게요. 여기 빈칸 넣어라라고 했는데요. As uncertainty grows 여러분 여기는 지금 그 의심의 씨앗을 심었죠? 심은 상태에서 이 uncertainty가 grows 지금 점점 자랐어. 그렇게 되면 더 빈칸이 shifts to the original speaker. 그래서 이제 원래 처음 말했던 그 사람에게 이것이 넘어간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게 되냐면 자기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빚어지는 거야. 그럼 뭐가 넘어간 거야? 책임이 넘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responsibility라고 하는 부분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1번은 여러분 hesitation 무슨 뜻이에요? hesitation 쌤, 할까 말까 망설임. 네. 그래서 1번의 hesit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은 망설임인데 여러분 망설임에 대해서 언급 안 나왔잖아요.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 Not mentioned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우리 advantage라고 하게 되면 얘는 뭐 장점, 이점, 우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어때요? Not true. 그렇지. Not true라고 봐야지. 사실이 아니라고 보셔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왜냐면 advantage가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이겼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not true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봐볼까? uncertainty. 불확실성. 불확실성이 그 사람이 넘어간다. 근데 불확실성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의심을 하게끔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더 덧붙여서 설명하게끔 만드는 상황을 빚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not mentioned. 네. 그다음에 뒤에 willingness. 여러분 willingness를 아빠 애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더라. 뭐가요? willingness요? 아 여기도 설명이 필요하네. 여러분 보세요. 절대 안 까먹게 해줄게요. 여러분 will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 할 것이다 조동사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의지를 표명하는 단어예요. will이라는 건. 왜냐면 나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건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곧 죽을 사람이 뭘 써요? 유서를 쓰죠. 여러분 유서 영어로 will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지금 willingness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말해요. 의지. 근데 의지가 넘어가진 않아요. 왜냐면 의지가 넘어갔다는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해야 돼? Not mentioned라고 해야죠. 이렇게. 괜찮아요? 네. 그래서 responsibility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죠?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요. 자, 7번 갑니다. 7번. 7번을 빈칸에 넣으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완전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a more successful method, 더 좋은 방법은 이거다라고 했어. 그리고 여기는 지금 당연히 pointing out flaws,를 얘기하는 거여야 되겠죠? 그 방법을 설명했던 부분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1번에 보니까 emphasize하는 거 강조하다야. emotional appeals. 여러분 근데 감정적인 어떤 호소 이런 얘기 있어요? 감정적으로 어필해야 돼? 그런 얘기 없었잖아. 이거 뭐라고 해야 돼? Not mentioned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무관했던 문장이었고요. 그래서 emphasize라고 하는 표현 강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는 identifying and highlighting. 여러분 highlight이랑 emphasize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도 지금 감정의 상태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이거 뭐라고 해야 돼? Not mentioned. 예, perfect. 아주 좋습니다. Not mention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precisely targeting the weak point. 여러분 약점을 짚는 거야. targeting하는 거야. 그 논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짚는 거 맞잖아. 그래서 여기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지금 confidently expressing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뭐를 표현하냐면 one stance, 어떤 사람의 입장을
표현하는 거. 근데 자신감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니까 주장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With strong language. 근데 강한 언어로. 여러분 강한 언어로라는 말은 뭐라고 해야 돼? not mention이어야 돼 이거? not true죠. 여러분 이거 강하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raising complex questions. 복잡한 어떤 질문을 하는 거야. without seeking clear solutions. 그래서 명확한 해결책 없이 복잡한 질문을 하는 것이래. Not true? 그다음에 이거 not mention. 왜냐면 질문, 그러니까 복잡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건 왜냐면 그 논지에서 약간 허점을 짚어주는 일만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지금 복잡한 질문을 던지는 행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not mentioned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8번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inferred라는 표현이 나는데 infer이라고 하는 단어는 추론하다입니다. 추론하다. 그래서 여기는 추론이 안 되는 걸 골라라. 이 글을 읽었을 때 추론이 안 되는 내용이 뭐냐 이걸 지금 질문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정답이 뭐였죠 여러분? 아까 2번. 네. 여러분 2번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2번. 자 여기서 the audience does not easily change. 바꿀 수 없어. Their views. 그들의 어떤 생각을 바꾸지 않죠. 왜냐하면 they tend to believe the person they already support. 자 그들이 이미 믿고 있는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믿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좀처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바꾸는 게 쉽게 바뀌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그건 나의 그냥 이렇겠지? 이렇게 그냥 생각만 했을 뿐이지 나의 생각이지 여기 지문을 보고서는 알 수가 있었던 지점은 전혀 없었다라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선생님 근데 저는 이게 좀 헷갈렸는데요 하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쌤 혹시 inferred 저거 있잖아요. 네. 그 원래는 그냥 infer이에요? 네. 또요. 여기 1, 3, 4, 5 질문.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여기도 사실은 그 읽기 후 활동이라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좀 그러니까 집에 가서 더 좀 써가지고 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네 시간 조금 남기도 하고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하는 과제가 주는 거니까 여기서 몇 가지 좀 해보도록 할까요? 이거 너무 쉽잖아 1번은 그죠? 이제 14초까지 숙제예요. 숙제는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다음 숙제를 주려고 근데 여기서 좀 하고 가면 좀 더 편하니까 그래서 지금 1번에 지금 부드러운 비판이라는 거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죠? 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도 다 사실 우리가 오늘 논했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너네가 스스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랑 조금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라나? 약한 지점만으로 상대 주장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 이건 너의 생각이야. 너의 생각이고 너의 생각 적어보는 거고요. 적용이 7번이 제일 어려웠어요. 7번이 좀 더 어려웠어요? 저거 그냥 찾기가 힘들어요. 자 그럼 7번 한번 생각해보자. 최근 들은 주장 중에서 완전히 틀리진 않지만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예시가 무엇이 있나요? 그 예시에 이 글의 비판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 있을까? 너네 학생이니까 이제 공부로 생각을 좀 하면 어떨까? 뭐가 있을까? 공부만이 인생을 결정한다. 라는 말이 완전히 틀린다고 하지는 않지만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죠. 왜냐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허점을 이렇게 짚어주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상대방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얘기잖아. 아니면 이제 공부를 아침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막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지 막 퍼자다가 막 저녁에 막 밤에만 막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효과적이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연구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상황에 따라 진짜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더라고. 밤에 이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걸 놓쳐? 근데 학교를 다닐 때 학교 수업을 놓쳐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네, 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런 학교를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썩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리고 충분히 잠을 자야지 이게 그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라는 것도 어쨌든 있는 어떤 그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을 자는 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거 아닐 수도 있다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반대 의견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 말고 다른 어떤 연구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선생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죠? 그래 그런 부분들의 허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상대방이 막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 네 말도 맞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잠을 자잖아.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이 허점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친구의 발표를 듣고 부드럽게 비판하고 싶을 때 어떤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 뭐 우리가 봤던 그런 거 있잖아. 그 부분은 맞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어떤 단어를 쓰냐면 얘들아 interesting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영어에서. 와, that's so interesting. 근데 interesting이라고 하는 말이 본인이 약간 애매하다고 느낄 때 interesting이라는 단어를 써요. 특히 영국 사람들이. 흥미롭지만 그건 좀 wow, very interesting. 그러니까 영혼 없이 말하는 거야.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영혼 없이 말을 해. 그래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깊게 물어본다거나,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 자체가 되게 부드럽게 비판을 하는 방식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하나만이라도 써봐 보세요. 고민해가지고. 왜냐면 이걸 알아야 너네가 써먹을 수 있잖아, 얘들아. 그렇지 않아? 그 다음에 이제 발표 상황에서 여러분은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해가지고 어느 쪽이 도움이 됐냐 해가지고 너네가 이제 이 부분은 좀 너네 삶이니까 고민해보면 어떨까 해요. 근데 여러분 지문 읽고 요런 정도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라이팅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막 이러면서 막 글을 쓰는 것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 정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어떤 추세냐면 고등학교 어떤 성림고였던 것 같은데 그 어떤 학교에서 자기 의견, 그 학생의 의견을 물어보는 식의 문제가 내신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이번 그 2학기 기말에.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을 정리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괜찮죠? 둘이 사겨요? 그만 사겨요. 자, 그러면 여기는 된 것 같고요. 네, 지금 짐을 싸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그 AT 문제 풀어오셨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저한테 질문할 건 없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